그는 그들이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를 떠났습니다. 20년 후, 우연한 만남을 통해 전처 옆에 왜 자신과 꼭 닮은 청년 3명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가 시청한 곳에 댓글을 적어주세요. 오로라 호텔은 우아함과 명성을 상징하는 기념비처럼 우뚝 서 있었고, 그 황금빛 외관은 밤의 벨벳 커튼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랜드 볼룸에서는 샹들리에가 빛나고 도시의 엘리트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모인 세련된 대리석 바닥 위로 따뜻하고 호화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대화의 중얼거림, 크리스탈 잔의 부드러운 부딪히는 소리, 재즈 사중주단의 선율적인 윙윙거리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풍요와 세련의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가운과 맞춤 양복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한 여성이 여유롭게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말없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귀빈이자 레거시 오브 투모로우 재단, 레거시 오브 터마로 파운데이션의 창립자인 유나는 힘과 침착함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루엣을 감싸는 깊은 버건디 드레스와 쇄골 바로 위에 놓인 섬세한 다이아몬드 펜던트를 입고 환상을 품었습니다. 은은한 자스민 향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고, 그녀의 발걸음에 대한 자신감은 그녀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휘두르는 영향력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이나는 표면 아래에는 그녀의 내면에서 불안한 무언가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꺼질 수 없는 불씨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는 소외된 기업가를 지원하는 재단의 성과를 축하하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무대에 섰고, 셀 수 없이 많은 악수를 하고, 수많은 연설을 했지만 오늘 밤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기는 그녀가 이름을 붙일 수도, 흔들 수도 없는 낯선 긴장감을 안고 충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피부에 달라붙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고, 유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그녀의 시선은 상원의원, CEO, 자선가 등 친숙한 얼굴과 잊을 수 없는 얼굴로 방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그녀는 연습된 미소로 꼭 필요한 인사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른 무관심의 기술을 오랫동안 익혀왔기 때문에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났습니다. 의도치 않게 방황하던 그녀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떠들썩한 군중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진 가운데 그녀가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수정피리가 고요해졌고 주변의 웅얼거림도 으스스한 고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숨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졌으며 심장 박동이 잠시 동안 시간은 과거와 현재의 충돌이라는 하나의 순간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준. 세월이 그에게 미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관자놀이에 은빛이 묻어있고 턱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림이 없었다. 그의 자세는 여전히 그 권위를 지니고 있었고 한때 그녀를 그에게 끌어당기고 동시에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여전히 폭풍에 씻긴 듯한 강렬한 푸른색이었고 그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비가 내리는 밤에 속삭이던 약속, 비통함으로 가득 찬 날카로운 논쟁,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침묵 등 기억이 예고도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조여졌고 그녀가 그토록 잘 입었던 윤이나는 베니어판 뒤에서 생생한 무언가의 깜박임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있는 세 자녀의 친숙한 존재를 느꼈습니다. 사려 깊고 관찰력이 뛰어난 진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한 호기심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영재는 날카롭고 평가하는 눈빛으로 보호 에너지를 발산했다.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름은 우아하면서도 반항적인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목적이었고, 그녀가 싸워 승리한 모든 전투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를 뒤바꾼 것은 하준의 반응이었다. 날카롭고 계산적인 그의 눈은 이 얼굴에서 저 얼굴로 휙휙 지나갔다. 연하는 깨달음이 그의 이해의 가장자리를 긁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았다. 일단 침착했던 그의 표정은 흔들렸다. 혼란과 불신,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무언가가 그의 얼굴에 물결쳤다. 진우의 사려 깊은 눈빛, 영재의 강인한 턱선, 아름의 날카로운 눈빛, 이 모든 것이 부정할 수 없는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창백해졌고, 그의 눈이 비명을 지르는 것의 무게로 마스크가 깨졌지만 그의 마음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연하는 척추의 긴장감이 느껴지고 가슴에 전투복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 건너편에서 그의 입술에 질문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권리를 박탈당했던 설명에 대한 무언의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앞에 놓인 불가능에 사로잡혀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자신도 모르게 샴페인 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인생이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과거는 당신이 가장 원치 않을 때 다시 떠오르는 잔인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20년 넘게 쌓아온 벽이 갑자기 종이처럼 얇아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너지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야. 연하와 하준에게는 말하지 못한 질문과 인정되지 않은 진실로 짙은 공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살짝 몸을 돌렸고 그녀의 옆모습이 빛을 받았고 그 조용한 움직임 속에 그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답을 구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가 깨뜨린 모든 파편으로 쌓아올린 요새였다. 그녀는 그의 시선에서 멀어졌고 그녀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녀 옆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시선이 계속 머무는 것을 느꼈고 그의 시선의 무게는 그녀가 흔들 수 없는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건너편의 하준은 맥박이 뛰고 가늠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진실의 가장자리에서 그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채 뿌리 박힌 채 서 있었다. 시끄럽고 무자비한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누구였으며 왜 그는 몰랐습니까? 그러나 혼란과 충격 속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알아낼 것이고 알아내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호텔을 떠난 후에도 하준의 가슴에는 여전히 갈라의 여운이 맴돌았다. 밤 공기가 그의 피부에 닿는 것은 차가웠지만 그의 내면에서 맹렬하게 몰아치는 지옥불을 진정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떨리는 손 아래에서 그의 차 엔진이 조용히 윙윙거렸지만 그는 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폭풍이었고 각자는 자신의 이성에 반하는 부서지는 파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본 적이 있었다. 놀랄 만큼 친숙한 세 명의 젊은 얼굴이었다. 그들의 눈, 그들의 표정, 그들의 특징에 짜여진 틀림없는 자신의 파편.
그리고 그곳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세로 서서 성벽처럼 조용하고 맹렬하게 그들을 지키고 있는 유나가 있었다. 그럴 수는 없었지만 그랬습니다. 갑자기 결심이 굳어지면서 그는 전화기를 꺼내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린 후 꾸준하고 친숙한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창민이 말해요. 창민아, 하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다급했다. 평소 갑옷처럼 착용하고 있던 컨트롤은 어디에도 없었다. 뭔가 당장 필요한 게 있어. 잠시 멈춤. 하준아, 내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 왜 이렇게 떠들썩해? 유나, 하준이 귓가에 맥박이 쿵쿵 뛰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그녀의 삶, 의료 기록, 가족 역사, 법률 문서. 그 말에 목이 막혔지만 억지로 내뱉었다. 그녀의 자녀에 대해 알아보세요. 출생증명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반대편에서 들리는 침묵의 박자. 어린이들, 창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이들이라고 했죠? 네, 하준이 바퀴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지르며 말했다. 3명의 청년이여. 그의 목소리는 불신으로 짙어져 낮아졌다. 그들은 나처럼 생겼어요. 또 다른 일시중지. 맙소사, 하준. 내가 할 테니 내가 무엇을 발견하는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줄이 끊어지자 하준은 가슴이 벅차오르며 뒤로 물러섰다. 준비가 된? 아니요. 그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은 흐릿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번져 차갑고 아득하게 보였다. 그의 마음은 갈라를 계속해서 재생했고 각 세부 사항은 이전보다 더 설명했습니다. 그를 본 유나의 눈빛은 충격과 경계심, 그 이상이었다. 그녀가 그의 혼란에 놀라지 않았다고 말한 것, 그녀는 그것을 예상했었다. 몇 시간은 불안한 속도로 흘러갔고 그의 광택나는 바닥에는 그의 우유부단함 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창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뭔가 있어요. 전화하세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 하준의 맥박이 빨라졌다. 말해봐, 라며 2번째 창민에게 대답을 요구했다. 유나, 창민이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능률적이었다. 당신과 헤어진 후, 그녀는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 전념했습니다. 약 16년 전에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고, 공개적이고 세련된 인물이 되었지만 사생활은 철저히 봉쇄되었습니다. 하준이 턱을 괴었다. 아이들은 어쩌고? 창민은 그때부터 흥미로워진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든 조사를 다 했어요. 입양 기록도 없고, 대리모 알선도 없고, 위탁 양육도 없어요. 주정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타격을 가하기를 주저하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그녀의 것입니다. 하준은 방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세게 쥐고 있어서 손가락이 아팠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창민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고 답했다.
하지만 그 밖에도 더 있습니다. 조용히 의료 기록을 뽑아봤습니다. 실험적인 시술에 대한 메모가 있습니다. 출발 직후에 실시된 불임 치료입니다. 하준의 숨이 가빠졌다. 무슨 치료요? 창민 씨는 첨단 생식치료라고 말했다. 현석이 이끄는 이름이 울릴까? 하준의 배가 떨어졌다. 그랬다. 헤인즈 박사는 선구적이고 논란이 많으며 생식과학의 경계를 넓힌 것으로 유명합니다. 창민은 계속해서 그의 기록은 단단히 봉인되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하는 최첨단 재판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길고 울리는 침묵. 하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세게 뛰었다. 창민아,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목이 졸랐다.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그녀의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창민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는 망설였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도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하준의 손가락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 부딪혔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배에서 공기가 빠져나왔다. 그를 둘러싼 방은 흐릿해졌습니다. 탑, 유리창, 넓게 펼쳐진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 모든 것이 그의 귀에서 굉음으로 삼켜졌습니다. 그의 아이들, 그의 평생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말소했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사라졌다. 유나는 자신의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었고, 그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그의 가슴에 부딪혔고, 불경스러운 폭풍이 그의 손을 떨게 만들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분노 아래에는 훨씬 더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그들의 첫걸음, 첫말, 생일, 웃음, 승리, 눈물. 결코 되돌릴 수 없는 19년의 순간들. 그는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를 잃었고 그것은 그들이 겪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목은 닫혀 있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세월의 무게에 가슴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다시 잃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주먹으로 꽉 조여졌고 그의 심장은 엄숙한 결심으로 쿵쾅거렸다. 그는 그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는 연하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알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19년이 걸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시간의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늘어선 거리에 자리 잡고 조용하고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황혼을 배경으로 창문은 평화와 소속감을 상징하는 따뜻한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연철문 앞에 선 하준의 모습은 전혀 반갑지 않았다. 시원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고 손바닥은 축축했다. 이곳, 그들의 장소는 이제 그에게 낯선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위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왔습니다. 정문까지 걸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그렇게 확신에 찬 그의 발걸음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의 관절은 문 표면 바로 위에 맴돌았다. 찰나의 생각이 속삭였다. 떠나라. 과거를 원래 있던 자리에 남겨두라. 그러나 그는 그것을 침묵시켰다. 그는 이미 이 문턱에서 19년을 달려왔습니다. 노크는 확고하고 결정적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예리하고 호기심 많은 두 눈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눈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으로 그를 강타했습니다. 이제 겨우 10대에 접어들었지만 나이를 뛰어넘는 존재감을 지닌 젊은 여성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심스러웠고 그녀의 입술은 조용히 질문을 하려는 듯 눌렀다. 윤이 나는 마호가니처럼 따뜻하고 깊은 그녀의 피부는 내면의 부드러운 빛을 포착했습니다. 그녀의 높은 광대뼈와 탄탄한 턱선은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과 연하의 메아리였습니다. 거칠고 낯선 그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연하를 찾고 있어요. 젊은 여성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고 자세는 차갑고 방어적이었다. 누가 묻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 불신, 의욕. 그의 목이 조여졌다. 제 이름은 하준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순간의 무게가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 속에 뭔가가 깜빡거렸다. 인식과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그녀 또래의 누군가에게는 너무 연습적이라고 느껴지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를 연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세를 미묘하게 바꾸면서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가슴 위로 팔을 뻗었습니다. 캐주얼하면서도 확고한 장벽이었습니다. 늦었군요. 그녀가 목소리를 끊으며 말했다. 그 말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떨어졌고 그는 갈비뼈 아래에서 그 말이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은 열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뒤에서 두 명의 인물이 더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고 다른 한 명은 날씬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 순간 공기는 변했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무엇인가로 짙어졌다. 그들, 소년들의 아니여, 젊은이들입니다. 그가 갈라에서 보았던 반영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운동선수 같은 체격과 도전으로 그을린 눈을 가진 키가 큰 사람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입장은 방어적이었다. 좀 더 내성적인 또 다른 사람은 철퇴 안경 뒤에서 조심스럽게 표정을 측정한 채 뒤로 물러나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르마, 키가 큰 사람이 경고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소녀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분명히 그 사람은 엄마를 알던 사람이군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방식은 마치 쓴맛에 담근 칼날처럼 그의 배를 꽉 쥐게 만들었다. 청년의 눈빛은 숨이 막힐 정도로 낯익은 표정으로 하준을 꿰뚫었다. 후회할 때마다 거울에서 보던 모습이었다. 그게 사실인가요? 청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알고 있었나요? 하준의 입이 바짝 말랐다. 나. 그러나 그 너머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세계는 기울어졌다. 유나.
그녀는 복도 끝에 나타났고 잠시 동안 시간이 저절로 얽혀버렸다. 그녀는 예전의 그녀이자 지금의 그녀였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모든 면에서 가공할 만한 여성이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녀 곁에서 싸우지 못한 전투로 인해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 그가 한때 익사했던 그 눈이 그와 마주쳤다. 그들은 즉시 어두워졌고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인식, 충격, 경비원이 제자리에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낮고 강철 같은 그녀의 목소리가 깨지기 쉬운 침묵을 깨뜨렸다. 하준아. 결국 그녀의 입술에서 들려오는 그의 이름은 타격이자 폭탄이었다. 그는 침을 삼켰고 목소리는 거칠었다. 유나. 그녀의 시선이 잠시 세 사람을 향했다. 그들 사이에 서 있다가 다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조용하고 본능적으로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그에게 돌아왔을 때 그 눈은 차가운 불길로 타올랐다. 당신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싸늘한 기운이 스쳤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의 턱이 굳어졌고 잠시 동안 그녀의 마스크 아래에서 낡고 상처 입은 생생한 무언가가 번쩍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빨리 덮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알아요. 그의 두 손은 옆구리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가 이 문 앞까지 들고 온 모든 것을 떨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에 대해 알아요, 유나. 방이 얼었다. 셔터가 다시 닫히기 전에 그녀의 눈에는 고통스럽고 날카롭고 무방비한 깜박임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는 고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안다. 청년, 소녀 아름은 굳어졌고 다른 소년 진우, 하준의 마음이 공급됨. 이 갑자기 날카롭게 숨을 들이쉬자 렌즈 너머로 타오르는 질문으로 유나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하지만 먼저 움직인 것은 선동과 영재였다.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에는 절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떠났어요. 그는 채찍처럼 갈라지며 그 말을 깨물었다. 당신은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당신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하준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는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뒤따른 침묵은 들쭉날쭉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영재야, 유나가 단호하면서도 불친절하지 않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하지만 청년의 불은 이미 타오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떠났어요. 영재는 날것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하준을 바라보며 총을 쏘았다. 그럼 도대체 왜 그 사람이 지금 돌아와서 뭔가를 요구하는 걸까요? 분노와 상처, 그 정당함이 하준의 숨을 훔쳤다. 그는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실을 듣는 고통 외에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는 목구멍에서 무겁고 공허한 말이 흘러나오며 간신히 말했다. 만약 그랬다면 음절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롭고 목소리가 아름다운 아름이었다. 알고 계셨다면 그대로 계실 겁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질문은 그 자신의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머물렀을까요? 그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떠난 사람은 부서진 것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는 것이 자비라고 믿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안고 있는 모든 상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망설임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았어요. 영재는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씁쓸하게 말했다. 하준의 가슴은 자신의 실패로 인한 중압감에 무너질 것 같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가식을 없애고 날카로웠다. 나는 할 수 있는 척 당신을 모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틀렸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잠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19년의 상실로 움푹 패인 그의 시선은 그 하나하나를 차례로 찾아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당신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이듯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당신을 알 수 있는 기회만 빼고요. 방은 너무 고요했고 공기는 너무 희박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평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재의 주먹이 풀렸지만 그의 눈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 진우의 표정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신중하고 계산적이었다. 아름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고 그녀의 시선은 어떤 호소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바로 연하, 언제나 연하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가 그리워했던 매년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하준 씨 얘기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그가 슬픔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무언가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와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차갑게 닫히는 문처럼 그녀의 다음 말에서 결말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지 당신이나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방은 숨을 내쉬는 것 같았고 뒤에 남아있던 고통을 남길 만큼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여전히 예리한 아름은 질문 아닌 질문으로 침묵을 꿰뚫었다. 그럼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그녀의 의미는 이제 뭐야? 하준의 목이 꽉 막혔고 목소리는 낮지만 꾸준했다.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 사이에 말없이 불확실하고 해결되지 않은 깜박임이 지나갔지만 항상 떠나던 남자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그곳에 머물렀다.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녹여줄 웅장한 화해도 영화적 포옹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연약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대결이 끝난 뒤 하준은 아무런 항의 없이 자리를 떠났고 그의 존재감은 윤하의 집 복도에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다. 그가 촉발한 질문은 여전히 공중에 무겁게 떠 있었지만 대답은 빨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벌기만 할 수 있고 그것을 벌려면 느리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 이후의 나날들은 광대하고 불확실한 것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준은 밀지 않았다. 그는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행동이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작은 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진우였다. 정확히는 초대가 아니라 테스트였습니다. 비인격적인 메시지, 퉁명스럽고 요점. 내일 제가 존경하는 음악가의 책 사인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작품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5일 오후 3시 매장. 그것을 읽은 하주는 가슴이 뭉클했다. 따뜻함은 아니었지만 벽에 균열이 생긴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는 조심스럽게 일찍, 그러나 너무 이르지는 않게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진우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하주는 두 사람 사이에 넓고 아슬아슬한 틈을 느꼈지만 내가 합류한다면 이라는 간단한 한마디로 그 틈을 넘어섰다. 진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음악가가 자신의 창작 과정, 노력,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인회가 시작되자 하주는 한 권을 사서 진우에게 건넸다. 그건 당신 거예요.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마크업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진우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표지를 쓰다듬으며 책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깜빡거렸다. 조심하면서도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한번 봅시다.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영재의 결계는 얼음이 아닌 불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분노는 뜨겁고 날카롭게 타올랐으며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전, 선을 넘어 불길에 맞서는 용기였습니다. 동네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산책을 하던 하주는 창밖으로 농구장 위로 무자비하게 운전하는 그를 보았다. 공의 리드미컬한 쿵쿵거리는 소리는 그의 분노에 대한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눈이 마주치자 영재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저를 시험해 보세요. 하주는 거침없이 체육관으로 들어갔다. 니스를 칠한 나무 냄새와 희미한 땀 냄새가 오래된 기억처럼 그를 맞이했다. 영재는 공을 손에 들고 눈을 빛내며 서 있었다. 놀고 싶나요, 노인님? 도전과 수용 사이에 유령 같은 하준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이길까 봐 걱정돼? 게임은 잔인했습니다. 영재는 모든 피벗, 모든 블록, 모든 샷에서 모든 원한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플레이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아직 느리지 않은 하주는 그를 포인트로 만났다. 아무 말도 없었고 운동화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그물이 씩씩거리는 소리, 막힌 슛의 날카로운 소리만 들렸다. 경기가 끝났을 때 21대 20, 영재의 승리, 그들은 가슴을 움츠리고 땀을 흘리며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영재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지친 기색은 아니었다. 왜 지금? 하주는 목이 메었고 목소리는 낮고 쉬었다. 내가 여기에 있었어야 했고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재의 턱이 굳어졌다. 공을 잡은 그의 그립이 느슨해져 공이 떨어지게 되었고 공허한 바운스가 텅 빈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름은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성벽은 높았고 그녀의 경비병은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참석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확실히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항상 탐색하고 해부했습니다. 얼음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연화재단을 위한 작고 분주한 행사인 지역사회 모금 행사 중이었습니다. 아름은 경매 관리를 자원했고 클립보드는 방패, 효율성은 무기였다. 하주는 초대받지도 않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도착했고 아무런 기대 없이 배경에 녹아들었다.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입찰 시스템이 정지되자 아름의 얼굴에는 답답함이 맴돌았다. 기술자에게 달려들기도 전에 하준이 앞으로 나섰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는 침착하게 제안했다. 그녀의 눈은 조심스럽게 가늘어졌다. 잠시 동안 그녀는 순전히 원칙적으로 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불안했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주는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능숙하게 움직이며 빠르게 작업했다. 나도 기술적인 재난을 겪었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비결은 그들이 확인하지 않은 전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몇 분 후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환호성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름의 입술이 다물어지더니 평소의 비꼬는 말이 잠시 누그러졌다. 나쁘지 않아요. 그녀는 허락했다. 하준의 대답은 부드럽고 꾸준했다. 당신은 이것에 능숙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읽을 수는 없지만 무시하지는 않는 무언가로 번쩍였습니다. 날카롭게 방패가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나만의 불이 있어요. 잠시 멈췄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았지만 그를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연하는 이 연약한 만남이 펼쳐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방해하지도 않았고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관찰만 했다. 그녀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벽을 높게 유지했지만 더 이상 뚫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에 쏟는 하준의 노력을 보았다. 그는 결코 요구하지 않았고 결코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타났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그는 머물렀다. 그리고 그분은 이전에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대화는 그들과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가을 저녁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금 행사는 끝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갔다. 하주는 여전히 연하의 집 발코니에 머물며 스카이라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유나가 발을 디뎠다. 세월이 지나도 익숙한 자스민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무게감이 있었다. 내가 노력하는 걸 봤어. 그의 대답은 낮고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건 그것뿐이야. 그녀의 어둡고 알 수 없는 눈이 그에게로 향했다. 당신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머뭇거리다가 거짓말은 안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고요하지만 긴장된 자세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무슨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준아. 그의 목소리는 뭔가 낡고 원시적인 느낌으로 거칠었다. 아무것도 아님.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춤. 하지만 내가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모든 선택과 모든 결과의 메아리로 가득 찬 긴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당신을 떠난 것을 후회합니다. 그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 후회됩니다. 그의 손은 발코니의 차가운 철판에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내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떠났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알아요. 그가 말했고, 그 말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매일 그걸 안고 살아요. 마침내 유나의 시선이 그와 마주쳤고, 그 안에는 가식 없는 순수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대답은 진짜인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돼.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이 아닌 인정의 은혜로 그녀는 한 발 물러나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다. 라고만 말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습니다. 벽은 남아 있었지만 균열이 생기고 균열 속에서 빛이 자라났다. 진우는 그에게 기사와 추천 도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짧지만 꾸준하게 말이다. 영재는 그에게 또 다른 게임에 도전했다. 쓰레기 이야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침묵이 친근해졌습니다. 예리하고 주의 깊은 아름은 그가 자신의 일과 실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해준다.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항상 연하는 그가 결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매 순간 획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다리는 늦은 오후에 나타났습니다. 태양은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주는 카페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누구를 보여줄지 기다렸다. 그러다가 도착했다. 책을 들고 있는 진우, 농구공을 팔에 끼고 있는 영재, 팔짱을 끼고 있지만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아름, 조심스럽고 꾸준하며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고 있는 유나. 그들은 아직 그와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뭔가였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더 잊지 못할 순간을 위해 다른 이야기를 시청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